그냥 신유 PD 진우 형 젊었을 때 닮았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 에이? 댓글 중에. 야, 한 번도 저렇게 못생겨진 적. 네? 이건 뭐야? 이건 아이패드라는 물건이에요.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장점은 부팅이 없어요. 키는 순간 바로해요. 그리고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죠. 부팅이 없어. 스타트도 열고 여기. 다 되죠? 이거랑 연동이 되니까 제 폰이랑 다 할 수 있죠. 얼마나 합니까 이거 한다면? 400만 원이래요. 400까지는 안 줬던 것 같고. 와, 이런 맛으로 선물을 하는 거구나. 누가 선물했어요? 누가? 아니 종목 선물. 선물이라고 해주세요. 나도 선물 계좌 있는데. 오늘 그럼 그 강의 좀 해주세요. 선물. 선물이 뭐 있는지는 아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 그러니까 진수 선배 선물 거래 역사도 한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 좀 해줘요. 선물 거래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잠깐 디테일한 거 들으셨어요? 그 얘기. 네. 그 얘기 수십 년의 역사? 그 얘기는 선물? 아무도 몰라. 아, 진짜로? 그래. 지금 그 얘기를 아는 사람은 그 각각의 그 당사자들, 홍콩에 있는 친구, 뭐 이렇게 증권사 친구 이런 친구가 아니면 그 멤버밖에 몰라. 그날 그날 그 얘기해 주신- 멤버밖에. 이거 오늘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날이 언제? 그거는 안 돼. 한 2주 전인가 그 류희성 선배라고 이데일리 기자 하시다가 MBC 오신 알죠.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장수현 모르겠다. 선배랑 저랑 진수 선배랑 넷이서 밥을 먹었어요. 장은 좀 약간 계기도 완전 없어요. 그냥 제가 그때 모시고 여기 상암에서 같이 달리기 한번 했잖아요. 그때 저 신발 갈아 신느라고 같이 와주셨다가 그렇게 그냥 넷이 서 있게 돼서 그냥 우리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밥 한번 먹죠 그래갖고 선배가 사주셨는데 그날 선배의 불꽃 같은 선물의 역사를 풀어주셨죠. 투자의 이야기. 투자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어디 가서 투자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투자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사실은. 내가 가만히 보면 나의 성향이 밖에서 보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 위험 선호적이고 공격적인 것 같아요. 내 삶이 그냥 선택이. 그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도파민을 굉장히 갈구하는 그런 사람인가 봐 내가. 지루한 거 싫어하고 그렇지. 재미없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내가 즐거움을 느끼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도파민이 필요한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지. 행복을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죠, 나는. 아,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 저는 그게 매우 낮기 때문에 어. 저는 행복해요. 지금 매우 낮아서. 길 가다가 1,000원짜리 행복해요. 줬으면 이야 뭐야 와 뭐 이런 게 이런 거였는데 나는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야 이런 위험한 투자를 했었다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방송에서도 그러잖아요. 멘트 아슬아슬하게 치는 거 되게 좋아요. 아슬아슬하게 치는 거. 그러다 가끔 살짝 선 넘어서 이제 혼나고.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니까 싫어하면 못 하겠지. 그렇죠. 나는 그거는 즐겁다기보다는 그 정도 이야기는 서로 해야지 뭐 서로 뭐 편파적인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너무 그런 거 그렇게 말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 선 말고 다른 선 있어. 다른 선들 있어. 있겠지. 위태위태하게 아슬아슬하게 타는 거. 아무튼 그래서 투자는 요즘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선물이라고 하는 건 뭐 어렵게 설명하면 끝없이 어려운데 그냥 오를지 내릴지를 가지고 내기하는 거예요. 퓨처스 트레이딩. 그냥 주식도 오를지 내릴지 가지고 내기하는 거잖아요. 뭐가 달라요? 특정 시점에 가 들어가나요? 선물은 그렇지. 그 만기 시점에 지금보다 오를 것 같은지 내릴 것 같은지를 가지고 네. 내기를 하는 거지. 즉 차이가 있다면 주식 시장의 현물은 그걸 내가 사서 그때 팔아서 그 차익을 내가 먹는 방식으로 시장과 내가 내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다른 투자자들과 같은 개념인데 오로지 그런데 공매도가 아니라면 오른 것에만 베팅을 하는 거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 오를 것 같아라고 할 때 돈을 버는 방법은 하나는 금을 사는 방법, 네. 둘은
야 현우야, 나 금값 오를 것 같은데 넌 내릴 것 같아? 그럼 나랑 내기할래? 얼마 내기할래? 라고 해서 돈 버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후자는 선물이고 네. 전자는 현물 투자인 거지. 근데 이제 현물 투자는 내가 뭐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어치 금을 사는 게 전부인데 김현우님이랑 내기는 나는 100만 원밖에 없지만 네. 야, 나 금값 오를 것 같은데 너랑 나랑 2천만 원 내기할까? 그래서 콜 이것만 하면 2천만 원짜리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레버리지가 큰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매도는 이제 허락이 다 됐나 모르겠는데 공매도를 하려면 공매도할 주식을 찾아서 그거를 직접 시장에다 팔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종목 선물에서는 뭐 사고 팔고만 하면 되니까 그냥 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종목 선물 창을 열면 똑같이 매도 매수가 진짜 주식 창이랑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선물 계좌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선물 계좌를 따로 터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 있고. 아, 그거? 그런 얘기. 여기에는 약간 불법과 탈법도 살짝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진짜요? 왜요? 선물 계좌예요? 선물 계좌를 만들려면 만들겠습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선물 계좌 교육을 받아야 돼. 그 교육을 받는 게 온라인으로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거 얼마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야지. 근데 뭘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도 복잡하고 힘들고 그래서 미루다 보면 안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증권사 직원이랑 같이 만나서 커피하면서 노트북을 켜놓고 나는 커피를 마시고 그가 교육을 옆에서 수강을 해주면서 엔터를 눌러줬지. 뭐 한 20분 정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러면 나와 그 수료증이 나오면 그걸로 계좌를 tel 수 있죠. 그걸로 들어가서 그냥 거래하면 끝. 그걸로 거래하면 됩니다.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근데 선배님이 평소에 맨날 그러셨잖아요. 위험한 투자를 해서 크게 벌면 결국은 그걸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맞아. 무너진다. 본인 얘기. 본인 얘기. 본인이 다 경험한 얘기지. 아, 그럼 그거 다. 그럼 당연히. 네. 그러니까 뭐 1년에 따블 먹었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 뭐 어떻게 따블을 먹었어라고 보면 따블을 먹을 수 있게 투자를 해요. 확 그냥 뭐 레버리지 들어갔다가 운이 좋아서 뭐 몇십 프로 먹고 나오고 뭐 다시 그런 거 하다 보면 돈을 많이는 버는데 이제 이게 운이 안 좋으면 비슷하게 많이 잃거든. 딱 그런 거를 한 번만 하고 뭐 따고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난 적금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아니, 본인 거니까. 얘기하니까 본인이 계속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계속하게 됩니다. 어쩐지 영혼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조언에. 그러니까 그건 지금은 되게 좋은 것 같지. 5년 후, 10년 후에도 좋은 거 한번 봅시다. 뭐 1년 후에도 좋은 거 봅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미래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예를 들면 자기가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그게 막 2억, 3억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수익률이 좋으면. 근데 1,000만 원을 다 잃을 수도 근데 있죠. 2억이 어느 날 또 한 4천만 원으로 줄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 그런 게임을 한 거잖아. 원래 그런 게임을. 네. 그런데 1,000만 원이 2억이 되면 매우 기분이 좋은데 2억이 또 1,000만 원이 되면 기분이 당연히 나쁜데요. 그 나쁜 나쁠 것 정도가 같은데.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2억이 되면 그때부터는 2억이 내 돈이잖아요. 대략 한 2, 3일 기분이 좋아. 2, 3일 기분이 좋고 한 3일째는 원래 있었던 돈 같아. 거기서 막 1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줄어들면 화가 나. 일주일 전에 1,0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2억이 돼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까지면 아이 손해봤네. 이씨 우울해지고 막. 근데 1,000만 원이지. 근데 두세 달 월급인데. 근데 그게 다시 원본 근처로 내려가면 죽을 것 같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제 내 마음속에는 내 불어난 2억으로 뭘 해야 될지 다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해야지. 그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잖아. 꼬마 빌딩 하나. 뭐 그렇지. 아파트 하나.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 전에 나로 돌아갔을 뿐인데도 기쁨은 2, 3일, 슬픔은 뭐 그래서 그 역사를 그래서- 풀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위험하다.
안 돼. 이건 위험하다. 아, 야, 민우 형이 위험하다 할 정도면 진짜 위험한 얘기인데 언제가 자, 저의 제가 투자 역사는 매우 숫자로 알려드릴게요. 매우 이게 매우 어려움이 두개 많았습니다. 됐다가 음. 거의 다 날아갔어. 진짜로. 내가 왜 그 얘기를 내가 왜 몰라? 진우 형 내가 왜 그 얘기를 몰라요? 아, 굳이 묻지도 내가 않고 저 형한테 얘기도 안 서운한 게 했잖아. 하나도 없는데 오늘 최초로 내가 10여 년 만에 최초로 서운하네? 내가 왜 저 얘기를 모르지? 그 돈이 날아갔다고? 아, 저 형은 정말 대인이구나. 아, 대인이 아니라 초인이구나. 초인. 뭘로 날아간 거예요? 그릇이 진짜. 그만 막 손 돌릴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야. 쉽게 번 돈은요. 쉽게 번 돈은 진짜 쉽게 날라가. 그렇긴 하죠. 근데 어렵게 벌어도 쉽게 나가던데요. 그죠. 어렵게 벌어도 심지어 쉽게 나가죠. 이 문제는 너무 잘 나가도 어렵게 벌고 쉽게 벌고 많이 벌어놓은 상태에서 씀씀이를 늘리면 이 늘어난 씀씀이는 다시 안 줄어든다는 거. 나는 그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주변에 알리지 않았어요. 가족한테도 안 알렸다고. 근데 티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가족한테도 안 알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야. 아 거기 있네. 그렇잖아. 그 가족은 내가 뭐 예를 들면 좀 비싼 운동화를 사면 너 미쳤어?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근질근질거려서 그거 어떻게 참아요? 전 제 계좌에서 플러스 50만 원만 찍혀도 바로 와이프한테 보내거든요. 왜 이거 봐라. 와이프한테 보내? 나도 그러는데. 나 벌었다. 아, 잘하죠. 이거 내가 얘기했지. 올랐잖아. 한 10% 오르면 이제 집 살까? 이런 속도로 한 2달만 가면 야야야. 와, 100만 원 넣어놓고 집을 살 10% 수 붙었는데 집 살까? 막 이런 거 보내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나중에 대충 투자가 마무리되면 그때 알려줘야지라고 갖고 있다가 다시 이제 숫자가 녹아버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전 세계에서 나만 아는데 저런. 진짜 천만다행이다. 와, 그 돈을 날렸다고. 야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 진짜 따거네, 따거. 와, 인정. 와. 얼마길래 얼마? 에? 얼마? 그리고 돈은 많은 뭐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톡으로. 분들이 숫자 보면 깜짝 놀래요. 경험했으나 처음 1,000만 원 모으는 게 되게 힘들고요. 첫 1억 원 되는 것도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벌려지면 무슨 카지노 숫자처럼 늘어나요. 늘어나면 안 늘어나는데요. 뭐 안 늘어나면. 안 늘어나요. 사업을 하든 무슨 투자를 하든 해서 뭔가 스텝이 잘 밟아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시작해서 10억도 되고 20억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20억에서 상한가 한번 쳐봐 얼마입니까? 20억에서 상한가 한번 치면 6억이거든 하루에. 와. 근데 상한가를 맞아본 적이 왜 아니야? 그러니까 투자 그게 결이 달라요. 저기는 상한가 맞을 거 투자하고. 네. 예를 들면 뭐 선거 때 정치 테마주 네. 누구 수혜주라더라 해서 어제 상한가 친 거 오늘 아침에 5% 올랐을 때 그냥 사는 거야. 어제 야세 상한가 진짜. 쳤는데 오늘 5% 올랐는데 사는 거야. 근데 그날 또 상한가를 치기도 해. 그럼 얼마를 먹는 겁니까 하루에? 하루에 20% 넘게 먹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시초가에 한 10% 떴을 때 팔면 한 30-40% 하루 만에 먹는 거야. 근데 그런 걸 해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거 못 삽니다. 홀바를 먹으려고. 근데 그런 거는 정말 하다가 어느 날 하한가를 2번 맞기도 하지. 따고. 인정. 그래서 요즘도 계속 그런 투자를 계속 하고 계셔가지고 저분이 아침에 오는 거 얼굴 보면 알아요, 저 형. 어젯밤에 좀 먹었구나. 아이고 어제 이렇네. 어제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어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어제? 아니 어제 좀 괴로우셨을 텐데. 그래, 어제는 힘들었습니다. 아, 엊그제가 좋았던 건가요? 그게? 아니야 어제. 승찬형 얘기한 종목 그거. 근데 나는 이제는 그거에서 영향을 잘 안 받을 수 있을 만큼은 됐어요. 뻥치지 마요. 진짜요. 에이, 거짓말. 내가 어떤 종목 하나를 너무 과도하게 오르길래 종목 선물을 보니까 있어요. 매도를 쳤지. 그 매도를 친다는 건 안 해보신 분은 모르는데 주식은 매도하려면 그 주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목 선물 창에서는 돈만 있으면 매도 버튼을 누르면 매도가 돼.
그게 어떻게 돼요? 그 말은 그래서 내리는 쪽에 내기 하겠습니다. 내 돈을 내기 합니다라는 의미니까 그래 예를 들어 그래 내기 해라. 100만 원을 팔았어요. 음. 매도를 했어요. 근데 100만 원을 팔면 종목마다 다른데 한 500만 원 정도 어치로 내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즉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 주식이 예를 들면 10%가 내리잖아. 그럼 500만 원이서 내리는 쪽으로 내가 10%를 먹었으니까 50만 원을 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내고 50만 원 번 거야. 50% 수익률이죠. 그런데 올라가 버리면 마찬가지. 내가 옛날 가스공사 얘기 안 해줬나요? 말씀대로 올라가 버리면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손실이 이론적으로 어디까지 무한대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지, 이런 무한대는 무한대가 아니라 100만 원 집어넣었으니까 100만 원만. 100만 원 집어넣었는데 방향을 잘못 타서 뭐 그날 내가 하한가 맞을 줄 알고 팔았는데 쌍한가 맞았잖아. 뭐 그런 식으로 되면 다음 날쯤에 전화가 옵니다. 마진 진짜. 이 돈 더 넣으시지 않으면 날라갑니다 그냥. 그래서 그리고 안 넣으면 날라가 그냥. 더 넣었어요. 어. 더 넣는 계속 올라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돼요.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돈이 이기냐 내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선배님 출근하시면 항상 이렇게 돌렸거든요. 어디 가스 냄새 나? 가스. 점심은 돈가스 드실래요? 오늘도 어디서 가스가 새는 것 같다고. 피가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최근에도 그것도 하나 그래서 매도를 쳤죠. 선물 매도를. 말도 안 되는 걸로 오른다고 생각하고 나는. 거기에 레버리지도 걸었을 거 아니야. 선물이니까. 선물이니까 레버리지도 걸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현금이 있을 때 100만 원어치만 내기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었어요. 400이나 500만 원까지. 옛날에 가스공사 할 때는 900만 원까지 내기를 걸 수 있게 해주더라고. 9배인 거요? 평소에 종목의 주가가 거의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은 10배도 하게 해주고 하루에도 막 10%, 20%, 30% 이렇게 오르는 애들은 2배도 채 안 해줘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선물 거래를 한다는 건 어쨌든 오르든 내리든 확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그죠? 아니죠. 로또 살 때 확신이 있어서 삽니까? 그 로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또 느낌이야. 그거를? 그래도 아니 그래도 현물 거래는 그래도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약간은 오르는 쪽에 베팅을 하니까 조금씩 거는데 돈을 선물은 약간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오른다 아니면 내린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그거는요. 오르는 건 잘 모르겠어. 오르는 건 회사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뭐 주가에 뭐 영향 회사에서 받으시는 갑자기 건 사장님이 아니니까. 미친 짓을 할 수도 있고 뭐 저기 시장이 잘못 풀릴 수도 있고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즉 평소에 공부 잘하던 얘가 뭐 올해 입시에서 훌륭한 점수를 받을 거냐? 그건 난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당일에 설사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입시 날 아침에 뭐 설사가 날 수도 있고 애가 갑자기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시험 자체를 못 볼 수도 있고. 답안지를 밀렸을 수도 있고 이건 베팅을 못 하겠는데 떨어질 것 같은 징후는 평소에 공부를 더럽게 못하던 애가 저 1등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면 그거는 베팅을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쪽은 강하게 베팅을 하는 그렇지. 거잖아. 떨어지는 쪽은 확실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 테마주, 무슨 뭐 이재명 테마주, 뭐 윤석열 테마주 이거는 선거 끝나면 당연히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게 어떻게 유지되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선물 베팅을 할 때는 레버리지를 거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나는 수도 그래서 있겠다라는 항상 생각이 들었어. 매도로는 선물 거래를 해요. 시점도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지. 어. 그러니까 문제지. 그게 너무 무서워. 석 달 후에는 분명히 내려가 있을 텐데 네. 오늘은 또 오르는 거야. 근데 또 오를 때 1% 2%만 오르는 게 아니라 막 20%씩 올라요. 그런 종목들은 특히 또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단일화 하면서 걔도 미쳤거든. 나도 미쳤지만 그 종목도 미쳤거든. 그럼 미친 놈들끼리 싸우는 거지. 진짜 웬만한 심장으로는 나는 못 들어가겠다. 저도. 그런데 다만 마음은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20% 내렸어. 그러면 되게 괴로워. 왜냐면 내가 잘못 본 건가? 내지는 무슨 일이 있나? 이거 한참 걸리나 오르려면? 뭐 다양한 상상이 들잖아요. 그런데 얘는 분명히 거품이니까 분명히 내린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오르면 짜증만 나 그냥. 그렇죠. 어차피 내려올 놈이 왜 또 이러고 있나. 내일 또 전화 오겠네. 그럼 빨리 돈을 구해야 되는데. 돈이 안 구해지면 또 날아가겠네. 짜증이 나지. 그냥 두렵거나 뭐 이렇지는 않아요. 성향이 그런가 보다. 아니, 가스 때는 그러면 돈을 못 구하신 거예요? 가스 땐 돈을 못 구했죠. 아니 구할 수도 있었는데
구하려면 왜 못 구하겠어? 구해지기야 하겠지. 박세훈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뭐 김현우도 나하고 밥은 안 먹어도 돈은 줄 거라고. 아 빌려주실 거예요? 그럼요. 얼마까지? 자, 옛날에도 돈 필요한 일 아, 있었을 요거요. 때. 자 9시 41분에 전화가 왔어. 진우 형이 돈 그러면 빌려달래. 얼마까지? 통화 한번 해보자. 뜨르르르르. 얼마 필요하세요? 아니, 지금 거신 전우야 요즘 뭐 어떻게 잘 지내? 뭐에 빨리 용건을 빨리 말씀하세요. 아니 뭐 용건 아니고 요즘 뭐 그냥 좀 뭐 잘 건강하게 잘 지내나. 네, 뭐 네. 가족들도 행복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러지. 아 이러면 끊고 싶을 것 같아. 끊고 싶을 것 같아. 진우 형이 저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 혹시 너 좀 여윳돈 좀 있어? 네. 있어? 와 그렇구나. 네. 얼마쯤 있어? 지금 당장요? 뭐 내일까지 좀 잠깐 급하게 필요한 게 있어서. 내일이면은 뭐 지금 뭘 팔아도 안 되니까 지금 당장 뺄 수 있는 아니야 거- 오늘 팔면 그 매도 담보 대출이라고 나오거든. 대출까지 받았어요? 많이 급하세요? 아니 뭐 조금 있는 만큼만 좀 빌려줘. 있는 만큼. 일주일 안에 갚을게. 일주일이면 승부 볼 수 있는 건데. 네네. 자식들이 좀 주가가 마음대로 안 움직이네. 네. 네네. 얼마쯤 있어? 한 3천 있네요. 3천 정도 있어. 네. 그거 잠깐 나한테 좀 빌려줘라. 네. 아니 이거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오 멋있다. 3억을 얘기할 수도 있어. 실제가 아니니까. 진짜 3천 빌려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여유가 있는데. 조건은? 조건이 뭐가 있어요? 대출 조건. 언제 주시냐 뭐 그 정도. 오 이제 없이? 뭐 굳이 그걸 이자를 그 지하밖에 좀 그렇지 않아요? 아는 사람 빌릴 때는. 멋있다. 저도 이게 언제든 무슨 뭐 1년, 진우 2년 형이 뭐 돈 필요하다 그런 건 모르겠는데. 하다고 하면 형이 생각하는 그 금액에서 공 하나를 빼면 제가 얼마든지 빌려드릴 수 있어요. 600원?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가스공사도 그때 뭐 한 2, 3만 원 하던 게 한 5만 원, 4, 5만 원 올라가서 그때도 과도하다 싶어서 했는데 거기서 또 10,000원, 2만 원이 더 오르니까 돈을 빌려서 막아도 그 다음 날 또 오르면 또 빌려야 돼. 또 빌려야 되는데 아 그거 좀 민망하겠다. 아니 그리고 그게 이제 나의, 계속되면 나의 돈 빌리는 힘과 이 주가가 미쳐가는 힘 중에 주가가 미쳐가는 힘이 강하면 이제 빌린 돈도 못 갚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몰빵을 하신 거예요? 뭐 그러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 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지 거의. 얘기를 하지. 실제로는 처음에는 조금만 했죠. 네. 곧 내릴 거니까. 근데 오르는 거야. 이거는 정의가 아니잖아. 저스티스가 아니잖아. 나는 종목을 매도할 때는 투자의 느낌이 아니라 정의 구현의 느낌이야. 그래서 마진콜 오는 그거 막을 정도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화가 나니까 막 대포도 출동하고 이러는 거야. 이것이 말로 할 때 조용히 진압이 될 것이지. 어디 또 덤벼. 그때부터 이제 목돈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그 선물 매도 계약 걸려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그게 뭐 당연히 금액은 이렇고 여기보다 더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겠다 아 매도 계약이 몇 개나 지금 잡혀 있는지가 다 볼 수 있어요? 있어요. 야 그러면은 약간 좀 목돈 갖고 계신 분이 얘네까지 털어 먹어야겠다고 이렇게 쫙 올리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게 돼요. 근데 뭐 큰 건 안 되죠. 큰 거는 소형 그러니까 소형주 종목 선물이 안 선물의 되겠습니다. 거래는 허용이 되는데 현물 거래량이 많지 않은 그런 종목은 선물에 베팅을 해놓고 만기일 날 현물을 움직여서 현물을 사서 올리든 팔아서 내리든 그 가격을 조절해서 선물에서 돈을 먹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니까 뭐 선물 옵션 만기일에 주가는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막 장막판에 흔들립니다라고 하는 게 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거는 뭐- 스퀴즈 뭐 이렇게 딱 그런 거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선물도 그렇게 매도를 쳐놨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잖아. 그럼 나는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갚는 게 어떤 게 갚는 거냐면 오르는 쪽으로 내기를 하면서 갚아야 돼요. 이제 거꾸로 내리는 쪽으로 내가 내기를 해놨잖아. 네. 근데 그걸 갚는다는 행위는 뭐냐면 그냥 돈을 갚는 게 아니라 같은 수량만큼 오르는 쪽으로 선물 매수 버튼을 눌러서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 당연히 선물은 더 오르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쇼스 퀴즈가 그래서 나는. 근데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어린애들은 하면 안 되고요.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아니 나는 그 많이 먹으려고 그 사이닉스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내 돈보다 많이 먹으려고 선물을 사서 매수를 한 적은 없어요. 나는 선물 거래는 매도만 했어, 매도만. 그 말도 안 되게 이 종목이 이렇게 오를 때 참을 수 없지. 정의부연으로. 참을 수 없지. 정말 그 고마운 건 비트코인 선물 매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야, 그랬으면 지금 나 그게 됐으면 패가망신을 해가지고. 됐으면 150만 원 정도의 비트코인 선물 매도를 했을 거야. 지금 1억 몇 얼마죠? 네, 어. 1억 넘은 걸. 와. 150만 원에 매도해서 300만 원 되는 순간 집 담보로 또 매도를 또 시작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난 진짜 거지 됐을 거야 정말. 와. 어. 진짜 다행이다. 그게 없었으니 진짜 망정이지. 다행이다. 어. 아니 계속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야, 1억 이건 드디어 고점이다. 아 지금까지? 아니 150만 원 낼 때부터 나는 고점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뭐라고 100만 원이 넘어? 그러면서 나는 한 500만 원 정도 됐을 때 모든 재산이 오링 됐을 거야 그냥.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진희 형이 주식 얘기를 계속 하지만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사실은 신우 PD가 투자 잘해요. 우리는 난 계좌를 봤잖아. 진희 형도 앞으로 주식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거나 하고 싶으면 계좌 까고 얘기하세요. 난 신우 PD의 계좌를 봤어. 근데 저처럼 굉장하더라. 저처럼 뭐 일부지만 위험 투자를 하는 사람은 계좌를 볼 때 순간순간은 쟤는 신이 아닌가? 라는 식의 수익률이 보이기도 해요. 위험 투자하니까. 그 정도로? 하긴 뭐 아까 그 금액이면 뭐. 그런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아. 당연히. 아 위험 투자하는 사람은 그렇죠. 위험하게 하는 사람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재밌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먹고 그렇게 해서 잃는 거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어.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제 차트만 보시는 분 한 분 계시거든요. 안모씨? 차트 신봉자 한 분 계시고. 방송에 무슨 평론하러 오시는 분인데 친한 분이 있어. 우리 나하고 그분은 차트가 예쁘네. 뭐 하는 종목인지 어차피 몰라. 알 필요가 없어. 왜? 오후 2시에 사서 2시 반에 팔 건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서 뭐해.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코인도 하지 않으세요? 코인이야말로 그냥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래요? 그런데 그런 투자를 하면서 왜 코인을 안 해 그러니까 야 코인은 펀더멘털이 없잖아. 여러분 나는 그 안모씨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분은 안모씨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야, 있어. 뭐 힌트 하나 더 드리면 그냥 플러스에 나오는 분이긴 하다. 야 본질 가치가 없잖아. 야, 그럼 본질 가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투자해? 가만 있어봐. 이분은 박세월. 이분 다른 분 있어요. 두루두루 박식하신. 그죠. 야, 공부 엄청 많이 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다들 이렇게 투자 성향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방법이 그거밖에는 없어요. 즉 무슨 방법? 돈을 튀우는 방법?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죠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단기로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단기로 버는 방법은 없어. 돈을 단기로 버는 방법은 그냥 없는 거예요. 뭐 내기 하든 그냥 게임 하는 거야. 그럼 장기로 어떻게 버냐라고 하면 이래서 벌어지지. 그래서 장기로 벌려면 그냥 장기로는 자산은 우상향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엉뚱한 데 왔다 갔다만 하지만 않으면 즉 하늘에서는 비가 오기 마련이니까 바깥에다가 양동이를 내다 두면 오래오래 두면 언젠가는 비가 내려서 양동이에 물이 서서히 올라온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속도를 너무 지루해서 참을 수가 없을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데 레버리지를 쓰는 방법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전세 끼고 살면 레버리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투자가 돈 버는 방법입니다라고 하는 게 부동산의 수익률과 주식의 수익률은 장기적으로는 비슷하거나 주식의 수익률이 심지어는 좋은데 뭐 부동산도 특정한 뭐 어디가 아니면 근데 주식은 레버리지를 쓸 수가 없잖아.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부동산의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버리지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은 종잣돈이 1,000만 원밖에 없으면 레버리지고 나발이고 시작을 못 하잖아. 어떻게 이걸? 그럼 주식을 레버리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주식을 레버리지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기다리다가 진짜 저점에 레버리지 실어서 사는 것밖에 없어. 시장이 무너지고. 시장이 무너질 때는 레버리지를 걸어 주식을 평소에 레버리지로 투자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하락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레버리지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0% 40%가 내릴 수 있는데 장기 투자하다 보면 그런데 그럼 그래서 레버리지를 못 싣는 건데 레버리지를 칠 수 있으면 이 가격에서는 절대 반토막은 우주가 망하지 않으면 안 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가격에 했지만 근데 진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가격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 그런 그렇지, 가격에 그렇죠. 그런 가격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가격이라는 건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위기가 올 때 아니면 안 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별일 없고 내일도 별일 없는데 주식을 레버리지로 투자하면 안 돼. 그거는 당장은 먹을 수 있어도 그게 장기적으로 50% 내릴 수도 있는데 그 레버리지를 어떻게 견딜 거예요. 야, 근데 저점에서 레버리지 투자도 진짜 어려운 사실은 거지.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점 갈 때 이렇게 가서 한 번 더 갈 수도 일단 있잖아요. 그게 저점이 바닥 어딘지 밑에 모른다라는 지하층 있고. 거고 그렇지. 저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 그 저점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했다면 어쨌든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오를 때까지 그죠. 그러려면 내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남겨놓고 레버리지를 실는 건데 아까 그 고려 저기 뭐였죠? 어렵죠. 네. 가스공사는 뭐 반대 매도 쪽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초기에는 주가 엄청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오를 만한 상황인데 너무 그러는구나라고 할 때는 바닥에서 살 때 당연히 레버리지를 싣고 하는 게 맞는데 또 한 번 더 내리면 어떡하냐. 어쩔 수 없어. 그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 리스크는 걸어야 된다. 그 리스크는 그 걸어야지. 정도 리스크는 걸어야 된다. 아니면 그냥 이번 삶은 스타트를 0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냥 다시 시작하자. 그냥 검소하게 살다 가자라고 하든가. 야 태어났는데 45이라고 생각해야겠다 이러고 너무 슬퍼 근데 지금이 안 진짜 대신 35으로 태어났는데 망했다. 태어난 눈떠보니 35로 태어났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군대도 다 갔다 왔고 좋아 럭키 비키네 뭐 이런 거 아 진짜로 특히나 근데 그 레버리지가 주식 담보 대출이면 청산될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저는 왜냐면 사실 최근 뭐 15년 사이 뭐 20년 사이라고 하면 그래도 지수 기준으로 최저점이 마이너스 50이었는데 대공황 때 넘어갔다 쳐도 70년대는 거의 70%까지도 지수가 빠졌잖아요. 그럼요. 근데 최근에 패턴에 학습이 돼서 지수가 30% 빠졌을 때 야 이건 내 인생 건다 하고 걸었는데 이번엔 마이너스 70이다 그래 버리면은 정말 리셋이 되는 거니까. 리셋이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사실 저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담보대출은 안 하고 레버리지도 해요? 그러니까 그 주식 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 신용대출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내 소득으로 이렇게 커버가 가능한 레버리지. 이자만 부담하면 되니까 네. 그게 그나마 좀 조급한 사람들이 그나마 덜 위험하게 레버리지를 동원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방법인 것 들고 같아요. 레버리지를 썼으면 그 레버리지를 계속 끝까지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 전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레버리지 써서 2,000만 원어치를 샀으면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그래야 나 부모님한테 1,000만 원 물려받은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잖아, 그게. 근데 그러려면 레버리지가 안 깨져야 되고 중간에 급락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해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려면 많이 내렸을 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조금이라도 좀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열심히 저축을 해서 모아가면서 찬스를 노려라. 그러니까 평소에 그럼 주식으로 돈을 벌겠습니다. 라고 했다가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내 돈도 깨져 있어 같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한참 장이 막 좋고 그럴 때 유혹에 안 빠지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꾸준하게 돈을 모아 가라. 그리고 유혹에 빠지면 단타로 먹고 나와라. 참 그리고 그리고 들으면 쉬운데 절대 제발 주식은 시스템에선 쌀 때 사라. 그리고 쌀 때 사라는 거야. 쌀때 사라. 쌀 때 그거 사라. 쌀줄 어떻게 알고 그게 진짜 쌀 때 사라. 중요한 건데. 몰라서 모르는 게 기다리고 못하는 게 기다리다가 아닌데. 너무 싼 시점이 왔을 때 그때 레버리지로 들어가는 게 거의 유일한 확실한 방법은 아니지만 유일한 방법이다. 밥은 배고플 때 먹어야 더 맛있다. 최근에 그 짤 하나 봤는데 너무 맞더라고요. 사실 그 오징어 게임 시즌 3에 공유가 죽는 장면 기억하세요?
시즌 3까지 나왔어요? 오늘 나와요. 아, 오늘 시즌 2 예요? 3 오늘 나와. 그러니까 러시안 룰렛을 하는데 저는 안 봤어요. 5번 다 이렇게 안 봤어요? 번갈아 가면서 정말 뭘 안 보는구나. 그거 봐서 뭐해? 그러니까 문화 쪽이랑은 아예 담을 쌓고. 사실 뭐 안 봐도 상관없죠. 하여튼 러시안 룰렛이 6발짜리 이렇게 총으로 네. 이렇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쏘는 거잖아요. 근데 5번 다 딸깍딸깍 소리가 나고 총알이 안 나온 거야. 근데 네. 공유 차례예요. 그러면 100%네. 그러니까 100%인데 공유가 괜찮겠어요? 안 본 사람들 있을 텐데. 아직까지 안 보셨으면 맞아. 어. 이러면서 땡겨버리거든. 근데 짤이 이럴 때 사는 주식은 그래도 꽤나 수익률이 좋다. 뭐 이런 짤인데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네. 살 때 손 떨려야지. 손 떨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음. 펀드 매니저들 심리 지수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어. 그래서 제일 많을 때는 탐욕스러운 거, 그다음에 완전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 근데 공포가 지배하는 공포가- 시장에서가 공포가 그거 항상 그냥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 맨날 띄워주고요. 죽어주는 맞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완전 공포에 있을 때 샀을 경우에는 진짜 확실히 좀 유의미하게. 근데 그때는 손가락이 안 나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딱 절대. 이렇게 방아쇠 당기는 느낌으로 사는 게 그나마 좀 확률을 높이는 게임인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 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워렌 버핏이랑 찰리 번거 엄청 좋아하니까 1화가 릭 게린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릭 게린? 모르죠. 사실 잘 안 알려진 인물인데 초기에 워렌 버핏이랑 찰리 번거랑 동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 셋이서? 네. 뭐 이름이 뭐라고요? 넷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잊혀졌냐면 이분은 마음이 좀 급했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 레버리지를 많이 써가지고 그 지수가 70% 빠질 때 청산돼 버리셨어요. 아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데 그때 다시 태어나셨구나. 우와.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 청산될 때 그분이 갖고 있던 버크셔 주식을 워렌 버핏한테 넘겼거든요. 그 당시 주가가 얼마였게요? 몰라요. 40불. 얼마나 그분 40. 동업을 한 거니까 한 4분의 1이든 내지는 3분의 1 그 정도. 그건 아닐 거예요. 그 정도 비중은 그래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당연히 뭐 조단이었겠죠. 지금이 그 40불이었던 와 그 게 인생을 거기서 그렇게 이게 그냥 다시 태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저걸 다 잃어버리는구나. 73만 딱 불. 게임을 하는데 진짜 아이템 뭐 다 잃어버렸어. 근데 초보자 시작 지점이 아니라 레벨 99의 던전이야. 뭐 이런 그리고 문제는 내 옆에 친구들이 계속 다 떼부자가 만렙이야. 되고 있어. 다 만렙이야. 내가 그냥 그때 레버리지만 안 썼어도 쟤네랑 같이 이렇게 크는 건데 아 정말 레버리지는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하지. 일생에 딱 한 번만 부자가 되면 된다라는 말을 또 찰리 먼거가 했던 것 같은데 레버리지는 진짜 그렇지.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절대 청산이 안 될 수 있을 때 뭐 한 돼도 번쯤 동원하는. 돼도 가능한 수준. 음. 그러니까 뭐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억을 다 몰빵하면 근데 그 1억까지 가기는 또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 아, 진짜 힘들어요. 네, 그거 그런데 너무 그렇지. 힘들었어요.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다 거는 건 음. 1억을 모으는 것보다 1,000만 원 모으는 건 상대적으로 수월하니까 이거는 근데 1억을 모았을 때 네. 그 1억의 레버리지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자산이 불어날 때 의미 있게 불어나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건데 네. 그래서 1억을 모았더라도 나의 소비 수준과 숨쉬고 살아가는 수준과 나의 눈높이를 높이면 안 1억에 된다. 맞춰 놓으면 안 돼.